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주사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사의 발병 원인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사라는 질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름이 잘못된 건데 술주자를 써서 주사라고 했는데 사실 술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코가 빨개졌죠. 그래서 코가 빨개지면 주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사는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악화인자 중에 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술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진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진단을 보게 되면 4가지 진단 주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홍조, 그리고 지속적인 홍반, 그리고 구진동포, 모세혈관 확장, 이 4가지거든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주사라고 진단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홍조, 굉장히 흔하잖아요. 홍조면 다 주사야?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홍반, 이것도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이 아토피가 있어도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도 홍반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진농포, 이건 모낭염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여드름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구진형 타입이라던가 아니면 모낭염이 겹쳐진 경우에 주사라고 진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으면 주사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드름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모낭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해서 오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017년에 주사 피부염의 진단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표현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지속적인 홍반 그리고 비류형 변화, 즉 지속적으로 얼굴이 계속 붉은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비류형 변화라 해서 코가 커지고 조직이 비유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이 2가지 형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주사 피부염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홍조가 지속돼 그리고 비유돼. 그런 경우는 진행된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증상으로서 홍조, 그리고 구진농포,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증, 그리고 안주사라고 해서 눈에 주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막염 이런 것들, 눈 주위 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를 갖고 있으면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죠. 즉 얼굴이 붉어져. 그리고 구진농포가 생겨. 이때도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지루성 피부염과 혼동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눈주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눈에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붉어. 그러면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얼굴에 아토피가 있어도 얼굴이 붉은데 결막염 같은 게 잘 생기는 경우가 있죠. 피부염에 의해서 염증들이 잘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주사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진단 기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사라는 건 진행형의 신경혈관성 염증성 질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징적인 양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인 주사만의 그런 아주 특이한 양상들이 있어요. 그 양상을 안다면 오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사의 발병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혈관 운동 기능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이 수축이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 이상이 생깁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탄력섬유와 교원섬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축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섬유 조직들이 노화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미줄 형태의 그런 혈관 확장을 보이거나 얼굴이 찌지직 하면서 그런 실핏줄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붉은색 혹은 보라색 혈관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혈관 확장인데 혈관 운동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자외선, 그리고 뜨거운 온도, 차가운 바람, 그죠? 그리고 차가운 날씨도 혈관의 기능 이상을 초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물리적인 자극들이 있겠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도 이런 혈관 운동 이상을 유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우리가 업셋되고 다운되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감정에 의해서 혈관도 수축이완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으면 수축을 하겠죠. 근데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돼. 이상하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혈관이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감성 홍조 같은 경우에 혈관 운동 이상인데 운동 자체가 혈관이 그냥 늘어나서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져. 근데 나 얼굴이 붉어. 남들이 보기에도 붉을 거야. 나는 얼굴이 붉어. 난 남들이 보기에도 얼굴이 더 붉을 거야. 어떻게 나는 계속 붉을 것 같아. 계속 붉어. 스스로 혈관 운동 이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데미지에 의해서 더 유발되는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갱년기입니다. 그죠?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갱년기. 마찬가지로 혈관의 운동 이상을 유발합니다. 등에 땀이 쫙 나면서 얼굴이 훅 붉어지죠. 그래서 혈관이 쫙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운동 이상이죠. 땀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땀이 쭉 나는 거. 이것도 바로 그죠? 땀샘을 조절하는 그런 근육들이 조절을 못해서 땀이 쫙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혈관도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운동 이상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선행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혹은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갖게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주사로 진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홍조, 구진, 농포 이거 지루성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루성과 주사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의 경향성, 주사의 경향성을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알고 스테로이드를 과량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쫙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 주사로 이어지는 혹은 접촉성 피부염이 주사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균 증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주사 피부염의 발생 원인 중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모낭충에 의해서 혹은 기타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 증식에 의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혈관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낭충증에 의해서 주사 피부염이 특징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본적으로 주사는 이제 홍반, 혈관 확장형 타입이 있어요. ETR 타입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데 지속적인 홍반을 나타냅니다. 보통 과거에는 전주사기라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다 안 붉어졌다, 붉어졌다 안 붉어졌다는 주사가 되기 전 단계를 전주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ETR 타입 같은 경우는 홍조, 혈관 확장형 타입으로 지속적인 홍반이 쭉 이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부에 지속적인 홍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류가 생기면 주사라고 진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홍조가 쭉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주사 피부염 타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진 농포형 타입입니다. PPR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구진과 농포가 생기는 타입인데 이게 바로 모낭충과 관련성이 굉장히 큽니다. 구진이 생깁니다. 피부가 볼록볼록 여드름같이 생기고 그리고 농이 잡히는 형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모낭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구진 농포 같은 경우는 그저 피부 자체가 구진이 뽁뽁뽁 생깁니다.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리고 농포가 잡힙니다. 이게 바로 모낭염이거든요. 모낭염이라고 진단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모낭염이 왜 생겼냐? 모낭충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모낭염 같은 경우는 황색 포도상국에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이건 지루성 피부염이라던가 아토피, 여드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모낭충에 의해서 모낭충증에 의해서 생기는 농포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진이 생기고 그게 더 심해짐으로써 농포가 생기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딸기꽃 타입이라고 합니다. 피마투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이 비유화되는 겁니다. 이제 혈관이 확장되다 못해서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뻘겋게 되면서 코가 커지는 증상입니다. 여기 아니면 인당 같은 데가 커지는 증상들. 그래서 비유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직이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안주사라고 해서 눈에 침범하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붉은데 갑자기 눈에 계속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각막염 같은 경우, 아니면 포도막염 이런 것들 눈 증상 자체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얼굴이 붉어. 이런 경우는 주사 피부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이게 무슨 질환인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모낭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주사와 모낭충의 관련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낭충이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피부에 살고 있는 찐득이거든요. 이분 있는데 똥꼬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만 하고 일정 시간 경과해서는 죽게 되는 그런 균인데, 얘들이 죽으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즉 처음에는 표피나 모낭에서 염증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염증이 진피로 침범을 하고 진피에서 혈관으로 깊숙이 염증이 퍼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왜 퍼지냐면 모낭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낭충이라는 건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모두 다 갖고 있는 피부 상재균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상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모낭충증이 생기는 경우죠. 이때 바로 염증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게 바로 모낭충증에 의한 건데, 데모덱스에서 모낭충이 생기는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치료해보면 주사 피부염인데 쭉 치료합니다. 그러면 쭉 잘 낫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끝까지 쭉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쭉 났다가 딱 멈춰요. 근데 농포만 안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모낭충이 굉장히 많아서 그 밀도가 줄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타입은 치료해도 반응이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타입인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모낭충을 없애는 수란트라 같은 걸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한 일주일, 2주일 만에도 급격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하수구가 이런 경우는 모낭충의 염증이 치료를 굉장히 막고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모낭충에 의한 염증이 치료를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경우죠. 그게 바로 그 염증만 뽕 하고 사라지니까 치료가 급물살을 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란트라 같은 모낭충을 죽이는 약들을 써주게 되면 모낭충을 죽임으로써 주사가 확 하고 좋아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치료해보면 독특한 양상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 홍조 중에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주사는 굉장히 독특한 질환이고 스페셜한 그런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단순히 붉어졌다고 해서 주사는 아니고 주사만의 독특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 양상을 빨리 캐치하셔서 적절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